제3장의 제목은 녹말 음식을 먹으면 왜 날씬해지나.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이지요. 보통은 녹말이 당으로 변하고 그 당이 다시 지방으로 저장된다, 그래서 뚱뚱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자는 녹말을 먹으면 오히려 날씬해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녹말 음식은 포만감을 준다. 예를 들어서 치즈 1g은 4칼로리이고 고기 1g도 4칼로리, 기름 1g은 9칼로리인데 비해서 녹말 식품 1g은 1칼로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같은 1칼로리라도 포만감이 지속되는 시간을 비교하면 지방보다는 녹말이 훨씬 더 오랜 시간 포만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둘째는 녹말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방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녹말에 있는 당이 지방으로 변환되어서 복부나 엉덩이에 저장된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라고 지적합니다. 몇 가지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인간이 탄수화물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에 그것은 글리코겐으로 바뀌어서 간과 근육에 저장되는데 무려 1kg 정도까지도 저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거와 비례해서 돼지나 소는 이 과잉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아주 쉽게 전환해서 저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은 단순당을 먹어도 그 중에 아주 일부만, 극히 일부만 지방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에 의하면 사람이 보통 먹는 탄수화물의 1.5배의 탄수화물을 더 섭취하도록 하더라도 하루에 4g, 4달 동안에 500g 정도의 지방만 추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하면 동물성 지방이나 식물성 지방을 바로 섭취할 때에는 필요 이상의 모든 지방들이 바로 체내에 저장되기 때문에 며칠만 동물성 식품으로 과식을 해도 체중이 쉽게 몇 킬로그램씩 계속 불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지방은 굶주릴 때를 위해 저장된다. 지방식품을 먹으면 그것이 아주 쉽게 체내에 지방으로 저장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칼로리는 단지 3%의 칼로리만 소비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녹말은 생명력을 준다는 주장입니다. 저자는 체중 감량을 잘못하면 오히려 여러 질병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나쁜 체중 감량 방법으로 꼽은 것이 바로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다이어트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량하면 탄수화물 결핍으로 인한 케톤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한때 그 황제 다이어트가 유행한 적이 있었죠. 녹말 음식을 먹지 않고 단백질과 지방만 먹는 그 황제 다이어트. 그런데 이 저자에 의하면 그 황제 다이어트를 창시했던 로버트 애트킨슨 박사가 심한 고혈압과 비만, 또 심장병에 걸려서 사망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면 4장의 제목은 동물성 식품에는 3가지 독성 물질이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만으로도 어떤 분에게는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그동안 배운 바로는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같은 식품이 건강에 아주 필수적인 완벽한 음식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식중독균이 포함된 음식을 먹을 때처럼 어떤 음식을 먹고 그 결과가 일찍 나타난다면 오히려 괜찮은데, 어떤 음식을 먹고도 바로 증상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담배나 알코올, 광우병처럼 오랜 세월 아무 증상이 없다가 그 결과로 평생 불구 또는 사망 같은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들이 있죠. 저자는 동물성 음식을 먹는 것을 바로 그와 같은 레벨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소제목에 독은 사람을 금방 죽이고 육식은 천천히 죽인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식품회사들이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나쁜 것은 숨긴다고 지적합니다. 식품업계가 말하는 것처럼 고기와 유제품에 많은 칼슘과 철분과 단백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런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에 꼭 필요한 그런 섬유소 또는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심한 영양 불균형이 된다라고 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3대 영양소의 양을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하면 동물성 식품의 단백질 함량은 식물성 식품에 비해서 3배나 많습니다. 또 지방은 15배나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100배나 됩니다.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의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간과 신장을 통해서 처리되는데 그 결과로 소변과 땀에서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게 됩니다. 몸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은 동물성 식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또 초과된 단백질은 뼈를 약하게 합니다. 적정량의 2배의 단백질을 먹으면 인체의 칼슘의 50%가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초과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뼈에 있는 칼슘이 함께 배출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골다공증과 담석증이 많이 생긴다고 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방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체내에 저장된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가져오고 인슐린 저항성은 심장병, 뇌졸중, 제2형 당뇨 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관절에도 무리가 오고 그래서 관절염도 가져오고 전반적인 세포 신진대사를 방해해서 암으로 발전된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식품에만 있는데 필요 이상의 콜레스테롤은 피부와 힘줄과 동맥에 쌓이게 되고 질병을 일으키고 심장병과 뇌졸중과 암의 원인이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과잉 단백질, 또 과잉 지방, 과잉 콜레스테롤을 전부 독성 물질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자는 이런 음식의 섭취를 줄이기만 해도 몸은 많이 회복될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체내에 쌓인 독성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통곡물, 콩과 식물, 채소, 과일 등을 많이 먹으라고 말합니다. 녹말 음식이 어떻게 질병을 치유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챕터 5와 6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